안녕하세요. 지난 1, 2, 3, 4부 영상들에서는 오늘날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질학적 증거들은 장구한 세월에 걸쳐 천천히 동일한 과정에 의해 생겨났다는 동일 과정설보다는 전 지구를 덮은 대홍수와 같은 거대하고도 격변적인 사건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훨씬 논리적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편에 이어 계속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 지구적 대홍수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여겨지는 지질학적 현상 중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시드니 사암 분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드니 시내에 가면 18세기, 19세기 유럽풍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들 건축물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암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며 남아있는 시드니의 유명 건물 중 사암으로 지어진 건물들에는 시드니 시청, QED 빌딩, 시드니 대학교, 세인트 메리 대성당, 마틴 플레이스 우체국, 호주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사암은 모래가 굳어져 만들어진 퇴적암으로 가공하기가 쉽고 광산에서 캐어내기가 용이합니다. 그 위에 단단하기도 하고 외관이 아름다워 오랜 세월 동안 호주에서는 이상적인 건축 자재로 각광받아 왔습니다. 호주라는 국가의 건설 초기인 1800년대에서 1900년대 중반까지 약 150년간 호주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의 주요 건축물들은 거의 다 이 사암으로 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건축 자재라 해도 외국에서 전량 수입해야 한다거나 해서 가격이 엄청 비싸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다행히 시드니 사암은 시드니 근교에 아주 많이 매장되어 있어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시드니 사암은 시드니 시내 도처에서 그리고 시드니를 둘러싼 뉴 사우스 웨일스주 전체의 광대한 지역에서 두루 발견됩니다. 1800년대에서 1900년대 중반까지 피어먼트 지역 등 시드니 시내에만 10수개의 사암 채석장 광산 사업장이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시드니 사암 지층의 풍부한 매장량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드니는 도시 전체가 사암 지층 위에 올라앉은 도시라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드니 해안의 아름다운 풍광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것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우뚝 솟아있는 샌드스톤의 절벽의 장엄한 모습들입니다. 북쪽으로는 뉴캐슬 해안으로부터 남쪽으로는 뉴 사우스 웨일스주의 끝자락인 베이먼트 베이까지 이어져 있는 이 장엄한 사암 지층의 두께는 자료에 따라 두께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지하로 뻗어 쌓여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곧 시드니 지역은 사암층을 기반함으로 하여 조성된 지역인데 이러한 사실은 도시 인근 어느 집 안 부분을 파보아도 사암층과 마주치게 되는 현실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컨대 고속도로를 뚫기 위해 산을 절개하면 어김없이 도로는 사암층 절벽을 양쪽 벽으로 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시드니 사암이 아주 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건설용 모래는 하천에서 채취하거나 혹은 바다모래를 물에 씻어 사용합니다. 그런데 시드니 지역의 건축 현장에는 하천이나 강 모래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서 캐는 사암 덩어리를 부순 모래를 사용합니다. 즉, 시드니라는 대도시의 건설용 모래를 제공하는 공급원은 강과 바다가 아니고 시드니 땅에 기반을 이루고 있는 사암으로부터 나온 모래인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사암은 모래가 굳어져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암 지층이 형성되려면 모래가 먼저 운반되어 와야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운반되어 온 모래가 물과 섞이고 또한 고온이라는 환경 하에서 엄청난 순간 압력을 받아 굳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사암 지층이 만들어지려면 모래, 물, 고온, 고압 4가지 요소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해도 사암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첫 번째 의문은 시드니 사암층을 이루는 이 많은 모래는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모래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양으로 시드니에 모이게 되었을까요? 먼저 시드니 지역을 덮고 있는 사암층의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시드니는 전체적으로 거대한 분지 지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드니 분지 전체는 시드니 샌드스톤 혹은 폭스베리 샌드스톤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사암 퇴적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의 시드니 분지는 호주 대륙 동남쪽 시드니 시티를 감싸는 형태로 뻗어있는 지형으로 크기는 길이 350km, 폭 200km, 넓이는 44,000제곱킬로미터로 시드니 북쪽의 뉴캐슬 해안에서 남쪽의 베이트먼스 베이 근처 두라스 호수까지 약 350km에 걸쳐 있고 이 분지의 사암층의 두께는 6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얼핏 작아 보이기도 해서 에게 겨우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호주 대륙의 전체 넓이는 769만 제곱킬로미터로 남한 면적의 77배에 가깝고 이 노란색 사각형 시드니 분지의 면적만 해도 44,000 제곱킬로미터로서 이는 남한 전체 면적인 10만 제곱킬로미터의 44%나 되는 광대한 지역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가로 200, 세로 220km로 높이 6km에 달하는 사각형 울타리를 쳤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사각형 그릇 안에 모래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거대한 사각 그릇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모래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가로 세로 곱하면 44,000 제곱킬로미터, 그리고 높이 6km 또 곱하면 264만 제곱킬로미터. 그렇다면 이 많은 모래는 애초에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현대 세속과학의 동일과정설적인 설명에 따르면 시드니 사함층을 이루는 모래는 브로큰 힐스 지역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브로큰 힐스 지역은 시드니 서북쪽으로 1100km 떨어져 있는 조그만 광산 도시로 은이 많이 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위키피디아의 설명에 따르면 시드니 사함의 모래는 이 지역에서 수천만 년 혹은 수억 년 전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무렵의 동쪽으로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모래가 움직이려면 운송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바람에 의해 날려왔다는 것인지 강물에 의해 휩쓸려 내려왔는지 누군가가 삽으로 퍼 날랐다든지 말이죠. 현대 세속과학의 진화론적, 동일과정설적 설명은 이 엄청난 양의 모래가 시드니로 모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시드니 사함은 아마도 수억 년 전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동안의 담수 삼각주에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모래들은 브로큰힐로부터 씻겨 내려와 200m 두께의 지층을 이루며 쌓였다. 이 내용은 백과사전, 위키피디아가 설명하는 시드니 사함의 형성에 대한 현대 세속 지질학 주장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곳에는 강은 없었지만 어떠한 기적적인 이유로 브로큰 힐스 지역에 많은 모래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 모래들이 오랜 세월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시드니 지역으로 이동하여 쌓이게 되었고 장구한 세월에 걸쳐 우연히 굳어져서 현재의 시드니 사함층이 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모래는 어떻게 생기는 물질일까요? 시드니의 이 많은 모래가 위키피디아의 설명처럼 모두 브로큰 힐스 지역에서부터 씻겨 내려왔다면 애초에 모래는 어떻게 생겨서 이 지역에 쌓이게 되었을까요? 구글에서 모래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라고 검색하면 맨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내용은 인천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글입니다. 모래의 생성, 바윗돌 깨뜨려 돌멩이, 돌멩이 깨뜨려 자갈돌, 자갈돌 깨뜨려 모래알. 어린 시절 많이 불렀던 동요인데요. 동요처럼 모래는 처음부터 모래가 아니었답니다. 높은 산의 화강암 덩어리에서 깨져나온 꽤 큰 돌덩어리가 강을 타고 굴러내려오면서 부딪히고 갈라지면서 바위는 자갈로 변하고 더욱 작아지게 되죠. 이렇게 부서진 돌멩이들이 더 작게 부서지면서 모래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안에서는 파람과 연안류, 바람 등으로 모래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래들이 바로 해수욕장에 가면 넓게 펼쳐진 모래 해변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뜨는 설명은 아하라는 검색 포털에서 제공하는 설명입니다. 바닷가의 모래는 어떻게 생성된 걸까요? 라는 질문에 모래사장은 내륙과 해안의 암석이 햇빛, 공기, 물, 생물 등으로 인해 파괴되거나 풍화되어 만들어집니다. 또 산호나 조개 껍데기들의 풍화나 마모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암석이 풍화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은 강과 파도에 의해 바다의 둘레를 따라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것이 모래사장입니다. 강에서 내려와 쌓이는 것보다 이렇게 풍화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더욱 많습니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속과학의 동일과정설적인 설명은 대체로 동일한데요. 결론적으로 모래는 바위가 오랜 시간 동안 풍화되어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서 생긴 것이다 라는 추측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도 여전히 몇 가지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어요. 먼저 브로큰 힐 지역의 모래가 그 지역에 있던 바위와 같은 암석이 오랜 시간 풍화되어 만들어진 것이라면 아직도 전 세계 도처에 풍화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는 산 꼭대기 암석 바위들은 어떻게 변화하지 않았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화강암 산봉우리나 설악산의 울산바위는 왜 아직 모래로 변하지 아니하고 남아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의 모래는 무슨 산의 바위들이 풍화가 되어 생긴 모래인 것일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어쨌거나 세속과학의 추측식 주장대로 브로큰힐 지역에 우연히 장구한 세월 동안 저절로 모래가 생겨나왔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모래를 다른 곳으로 운반해 쌓아야 하는 퇴적의 과정은 어떻게 된 걸까요? 퇴적암이란 흙과 모래가 밀려내려와 굳어진 바위라는 뜻입니다. 브로큰힐즈 지역으로부터 1100km나 떨어져 있는 시드니 지역에 44,000제곱km 넓이만큼의 사암층이 생겨지려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양의 흙과 모래가 이곳으로 옮기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퇴적이 가능했다는 것일까요? 국어사전은 퇴적을 퇴적, 많이 덮쳐 쌓이거나 덮쳐 쌓는 것 이라고 풀이하고, 위키피디아는 퇴적은 부유 입자가 액체를 통해 떨어지는 현상이며 퇴적물이 퇴적되어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현상이다 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위키는 퇴적을 진흙, 모래, 자갈 혹은 생물의 유해가 물이나 바람, 빙하 등의 작용으로 운반되어 일정한 곳에 쌓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현대 세속과학의 동일과정설적 설명들은 실제 시드니 사암층의 형성 과정 추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곧 동일과정설적 지질학적 설명은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모래 퇴적물이 동쪽으로 11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스스로 움직여와서 시드니 분지에 쌓이게 된 이유를 전혀 설명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런 모래가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순간적 압력을 받아 사암으로 고결되는 과정 또한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사하라 사막에는 모래가 많지만 이 모래가 사암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스토리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드니 사암층의 생성 과정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론적 격변설이라고도 부르는 성경적 대홍수 이론입니다. 성경 창세기 기록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는 하늘의 창이 열리고 바다 밑에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주야로 40일간 비가 오는 대홍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곧 기록에 따르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기는 전 지구적 홍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기록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렇다고 전제한다면 시드니 사암층의 생성은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거의 전 지구를 덮은 물은 엄청난 양의 흙과 모래를 머금은 걸쭉한 저탕류, 곧 흙탕물이 되어 엄청난 높이의 쓰나미 물결로 출렁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그 홍수물은 360일 동안을 지구 온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은 하루 한 번 빙글빙글 도는 지구의 자전운동에 따라 지구 땅을 휩쓸고 다니는 쓰나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구 전체를 휩쓸고 다니던 그 엄청난 물의 힘과 파괴력을 생각하면 시드니 분지 정도의 땅을 채울 만한 모래를 어느 한 곳에 쏟아부어 놓고 가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류현상, 즉 흙입자의 굵기 정도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입자를 가진 흙이 물속에서 동시에 지층을 이루며 쌓이는 현상에 따라 모래층과 진흙층은 교차로 쌓이며 시드니의 집안 지층을 형성하였을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감소하던 홍수 발기 시점에 해양 바닥이 가라앉고 산들은 솟아올랐다면 홍수물은 낮은 바다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물은 비교적 평탄한 침식면을 만들며 흘러갔을 것이고, 이 침식면은 나중에 고원의 형태로 남게 됩니다. 물이 어느 정도 감소한 다음 남은 홍수물은 급격한 물 흐름이 되어 좁은 틈새를 지나며 아직도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퇴적암 산맥들을 뚫고 날카로운 침식의 흔적을 남기며 바다로 흘러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때 생긴 시드니 근교의 블루마운틴, 그리고 퀸즐랜드주의 카너본 협곡에 남아있는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대홍수의 어마어마한 물의 힘, 곧 침식력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물은 지구 평균 3,700m의 깊이를 가진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그때 융기되었던 산맥들은 히말라야 고원, 알프스 산맥, 로키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 등
고산지대를 이루어 지금껏 남아있게 되었으며 지층은 굳어져 사암층, 셰일층 등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시드니 사암층의 기반암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추리의 근거는 무엇인지, 근거가 될 증거라도 있는 것인지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 지구 땅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전 지구를 뒤엎은 대홍수가 실제로 발생했었다는 강력한 증거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산지대의 산 정상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입니다. 높은 산 정상 부근에서 발견되고 있는 화석은 전 지구적 홍수의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물고기, 조개, 산호와 같은 해양생물은 한때 자신들이 살았던 해저에 묻혀 화석이 된 것이 아니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화석이 되어 묻혀 있습니다. 대륙의 퇴적암, 그것도 아주 높은 산 정상 부근에 묻혀있는 바다생물의 화석들은 대홍수 때에 바닷물이 대륙을 완전히 덮었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무더기 화석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석은 광대한 유역에서 무더기로 묻혀있는 상태로 발견됩니다. 몇 개의 화석이 드물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화석은 자체로 광대한 묘지를 만들며 수십억 개의 식물 화석과 동물 화석이 함께 무더기로 묻혀있는 형태로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그랜드 캐년의 레드월 석회암 내 7피트 두께의 층에서 발견되는 앵무 조개의 숫자는 몇천 개, 몇만 개가 아니고 수십억 개의 규모입니다. 이런 앵무 조개의 화석 무덤은 애리조나 북부와 네바다 남부에 걸쳐 180마일에 걸쳐 있으며 면적은 최소 1500제곱마일에 이릅니다. 전 지구적인 대홍수로 바닷물이 급격히 상승하여 대륙을 빠르게 휩쓸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는 섬세하고 정교하게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보존된 화석들입니다. 생물 화석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몰되어 화석이 됩니다. 즉, 대홍수 동안 많은 생물들이 매우 빠르게 급격한 물살의 힘에 의해 순식간에 매몰되어 화석화되었기 때문에 화석은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정교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물고기의 경우 산채로 묻혔기 때문에 지느러미와 눈구멍의 세세한 부분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삼엽충 화석의 경우 눈의 복합 렌즈 상태까지 살아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화석화되어 있어서 현재에도 연구를 위해 실물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대륙을 가로질러 광대한 유역을 덮고 있는 퇴적층입니다. 퇴적암은 물에 의해 떠밀려온 흙, 모래, 진흙 등 퇴적물이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으로 이 세상 모든 암석의 75%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대륙의 광대한 지역을 뒤덮고 있는 퇴적암층은 대홍수 당시의 격변적인 사건으로 인해 쌓인 퇴적암층으로 보아야만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두 개의 강, 하천이 미국 대륙을 다 덮고 있을 정도로 광대한 넓이의 퇴적층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퇴적층 중 상당수는 대륙을 가로질러 심지어 대륙을 넘어 다른 대륙과의 사이에서 그리고 그 너머에서도 흔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습곡의 존재입니다. 대홍수의 가장 명확한 증거는 전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는 습곡입니다. 퇴적층이 일단 단단한 암석으로 굳어지고 나면 그 암석은 구부러지거나 접할 수가 없고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부서지고 맙니다. 홍수 직후에 아직 굳지 않아 점토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경화되지 않은 암석만이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습곡의 존재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대홍수의 증거입니다. 오랜 연대에 의한 동일과정설적인 이유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습곡의 존재입니다. 여섯째, 다지층 화석의 존재입니다. 다지층 화석은 둘 이상의 지질 지층에 걸쳐 수직 혹은 수평의 상태로 박혀있는 화석화된 나무 몸통을 말합니다. 다지층 화석은 전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여러 퇴적 지층들을 동시에 관통하며 서 있어서 보는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오래전의 격변적인 사건에 의해 갑자기 땅에 묻혀 화석이 된 이 나무들은 셰일층, 석탄층, 사암층 등등 여러 퇴적층들을 일시에 관통하며 대체로 수직 위치에서 화석화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만일에 이 나무들이 동일과정설의 설명대로 한 지층이 쌓이는데 수만 년, 수백만 년이 걸리고 그 다음 지층이 쌓이는데 또다시 수만 년, 수백만 년이 걸리는 가운데에 서 있었다면 나무들은 진작 부패되어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점, 동일과정설을 신봉하는 지질학자들은 다지층 화석에 대해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다지층 화석의 존재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인 설명은 이 나무들이 아직도 부드러운 지층을 뚫고 내려간 경우이거나 아니면 그 위치에 박혀설 동안에 그 주변으로 지층이 동시에 여러 층으로 빠르게 퇴적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다지층 화석들은 성경에 기록된 전 지구적 홍수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에만 그 존재가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창세기 홍수의 증거라고 여겨지는 시드니의 사암층, 곧 샌드스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전 지구적 홍수의 증거, 시드니의 석탄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